시사저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에서 경제 전문 기자를 맡고 있는 김종일 기자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첫날인 만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리서치 센터장만 16년을 하신 이종호 이코노미스트님입니다. 최근 언론의 섭외 1순위신데요. 제가 경제, 재테크 기사를 쓸 때 가장 많이 여쭙고 참고하는 분입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0년 넘게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 계셨으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랑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 겪으셨을 텐데 지금의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랑 어떤 점이 좀 같고 다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전체적인 강도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것도 보면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1930년 이래 최대 공황이 왔다. 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걔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융위기 때는 그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군 이래 최대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기억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좀 잊고 대신에 지금 오는 거는 지금 당장이 우리가 체감이 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전체적인 강도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위기나 또는 외환위기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선 한번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경제를 갖고 있고 제일 큰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잘못하면 망하기 일보 직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생각해 보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을 조금 차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영향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위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거, 상대적으로 나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우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0년 전에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위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서 나오잖아요. 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이제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이제 10년 전에 위기가 났고 그 이후에 오면서 이거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얻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체질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상으로 못 돌렸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옛날처럼 높여 놓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풀어놨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털어서 또 해야만 겨우겨우 어느 정도는 이제 메꿔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기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걸 그해서 그러면 언제가 더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그걸 해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보다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가 훨씬 더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 어떤 일이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공포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보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또 마찬가지로 1930년 이래 최대 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왜 공황이 오냐라고 물어보면 뭐 지금 뭐 테러가 나서 위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네. 밖에도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비행기 4대 터지고 건물 3채 무너졌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그 정도로 허술한 경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지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죠. 그걸 한보 뒤에서만 보게 되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네, 그걸 한번 주의할 떨어져서 필요가 봐라. 있다라고 봐야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앞선 10년 전 위기 때는 금리가 내릴 부분도 많이 있었고 정책적으로도 여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체제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또 위기를 맞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 내릴 것도 없고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제로 금리고 예. 우리도 거의 0.75%라는 게 정책 하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번 위기가 좀 더 어렵지 않느냐. 예.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대응한다라고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요거에 예.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초반에 금융 정책을 좀 쓰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재정 정책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돈을 나눠주거나 이런 정책으로서 이제 바꿔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정책을 계속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그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이제 핵심은 재정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 다음에 뭐 재정 정책을 쓰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게 재정 적자가 많아서, 네, 그 다음에 재정 거쳤어. 국가의 네. 부채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극복을 해 나가는 거죠. 네. 지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되면 그렇죠. 그 국가의 부채나 이런 것들은 더 어려워진다. 네. 오히려 지금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지금 막아야 호미로 막을 거. 그렇죠. 네, 그래요. 이번 위기 중 특징이 하나가 1997년은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부르고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실물 경제로 야기된 이번 위기가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실물이 만약에 금융으로까지 옮겨 붙으면 진짜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실물에서 시작해서 금융으로 내려오는 거나 금융에서 시작해서 실물로 가는 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기간은 한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융에서 위기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불과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요 실물 전체가 다 얼어붙어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에 옮겨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그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금융기관이 아예 다 망가져버린 형태가 됐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실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은 보면 실물 쪽은 어렵지만 금융기관들은 살아있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렇죠. 금융기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본궤도에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물 쪽에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이러는 것들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거기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주게 되면 이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 역할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쉽다라고 봐야 되죠. 금융위기에서 서로 간에 아무리 큰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는 형태가 되면 정부가 똑같이 돈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